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됐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훗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날 밥을 굶었고 그로부터 22년 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 그녀가 어떻게 왕비가 됐고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성종의 첫 번째 왕비부터 시작됩니다. 공의 왕후 한씨, 권신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어요. 한명회는 세조의 핵심 책사로 계유정난을 설계한 인물이었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딸을 잘산군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잘산군은 당시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밀려있던 왕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종이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후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명회는 손자 사위인 잘산군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덕분에 공해왕후 한씨는 왕비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 후사가 없자 신하들이 성종에게 후궁을 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성종 4년 2명의 여인이 후궁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윤기견이라는 사람의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호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유이시였지만 집안 형편은 전혀 달랐어요. 윤기견은 세종 시절 집현전 학사까지 오른 인물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남겨진 가족들이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자란 윤기견의 딸은 자연스럽게 알뜰하고 부지런한 성격이 됐고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반면 윤호는 가문도 튼실하고 능력도 출중한 인물로 승진을 거듭하며 고위직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윤호의 딸은 어려움 없이 자랐고 딱히 큰 야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후궁으로 들어올 때 나이를 보면 차이가 확연했어요. 윤기견의 딸은 20살이었고 윤호의 딸은 13살이었습니다. 20살의 윤씨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13살의 윤씨는 아직 그런 판단력이 부족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해왕후 한씨가 아이 하나 낳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6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러자 두 후궁에게 왕비 자리를 향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윤기견의 딸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왕실 어른들의 마음을 샀고 연상의 매력으로 성종의 관심도 얻었습니다. 거기다 성종의 아이까지 가지게 됐으니 승부는 이미 기울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정의왕후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러 시험했습니다. 국모가 되어 주상을 잘 보필할 수 있겠느냐? 윤기견의 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상 전하의 거룩한 덕에 해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대답이었죠.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한 셈이었어요. 정희왕후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숙의 윤씨는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성품이 부드럽고 효심이 지극하다. 주상께서도 윤씨를 아끼시며 나 또한 그녀가 왕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왕비로 책봉한다. 그렇게 윤기견의 딸은 성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훗날 연산군이 됩니다. 왕비가 되고 원자까지 낳았으니 윤씨의 입지는 탄탄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후궁이 특히 많았어요. 최종적으로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을 뒀을 정도였죠. 윤씨는 질투심이 강한 여인이었고 그 질투심이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후궁들을 저주하기 위한 책을 갖고 있다가 들켰어요. 그 다음엔 성종이 총애하던 후궁들이 자신과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의 가짜 편지를 써서 들켰죠.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건 독약인 비상을 몰래 갖고 있다가 발각된 거였어요. 윤씨 입장에선 후궁을 해치려 했던 것이겠지만 성종 입장에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왕비가 독약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종은 윤씨를 비누로 강등해 궁에서 내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승지 임사홍을 비롯한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중전의 죄가 분명히 있긴 하나 이미 원자를 낳으셨는데 폐하시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중전은 아직 젊으시니 시간이 지나면 분명 뉘우칠 것입니다. 원자께서 잘하고 계시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대신들까지 합세해 반대하자 성종은 일단 물러섰습니다. 윤 씨는 첫 번째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윤 씨는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성종이 후궁을 만나고 있는데 윤 씨가 난데없이 들이닥쳐 노골적으로 째려봤다고 해요. 왕실 어른들이 잘못을 타이르면 성난 눈으로 쏘아받고 대신들의 사생활을 파헤치길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여종에게 지금은 너를 벌주지 못하지만 나중에 멸족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상의 발자취를 다 꺾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도까지 이르자 성종은 다시 한번 윤 씨를 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일전에 중전을 강등해 별궁에 두고자 했으나 그대들이 불가하다 하여 그러지 않았다. 허나 중전은 그 뒤로 행실을 고치기는커녕 나를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런 자가 국모의 중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중전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윤 씨의 행실은 이미 궁 안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하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의지도 이번엔 달랐어요. 결국 1479년 음력 6월 윤 씨는 폐서인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후궁숙의 윤 씨를 새 왕비로 맞이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정현왕후로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의 어머니입니다. 폐비 윤 씨와 성이 같지만 전혀 다른 집안이었어요. 폐비는 하만 윤 씨였고 정현왕후는 파평 윤 씨였죠. 그런데 폐비 윤 씨의 존재는 신하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원자가 곧 세자로 책봉될 것이고 별일 없으면 훗날 왕이 될 테니까요. 왕이 된 원자가 어머니를 복위시키거나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자꾸 폐비 윤 씨를 챙기려 했습니다. 폐비의 집에 도둑이 들 수 있으니 담을 쌓아주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종은 단호하게 막았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윤 씨 집에 담을 쌓아주자면 한양에 도둑 맞은 집은 전부 담을 쌓아줘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신하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자 성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자가 점점 자라는데 윤 씨가 살아있으니 어찌 훗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이 나라를 위한 계책을 말해보라. 이미 성종의 뜻을 읽은 대신들이 답했어요. 훗날의 화를 막으려면 대의로서 결단하셔야 하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원자가 어찌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1482년 음력 8월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세자의 생모를 사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사에는 폐비가 사약을 받기 전 피눈물을 닦은 적삼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아들이 자라면 전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진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성종이 폐비에 관한 모든 일을 세자에게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비밀이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훗날 연산군이 즉위한 뒤 자신의 생모가 배출되어 사사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연산군이 밥을 굶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어요. 처음에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권을 추진하려 했지만 신하들이 선왕의 유언을 내세워 막았고 이후 연산군의 분노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터졌어요.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색출해 처벌한 겁니다. 이미 죽은 대신들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욕보였고 살아있는 이들은 극형에 처했어요.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은 230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처형된 사람만 120명이 넘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까지도 연산군의 분노를 피하지 못했어요. 연산군이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렸고 인수대비는 그 충격으로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장면은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두 여인은 폐비 윤 씨가 질투했던 바로 그 후궁들이었고 연산군은 이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산군은 두 후궁을 창경궁 뜰에 묶어놓고 귀인 정씨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 직접 어머니를 때리게 했어요. 어두운 밤이라 안양군은 자신이 때리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고 때렸다고 합니다. 봉안군은 어머니임을 알아차리고 차마 손을 대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연산군은 더욱 분노해 직접 몽둥이를 들고 두 여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폐비 윤 씨는 죽으면서 비극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 씨앗이 20여 년 뒤 이런 방식으로 터진 거예요. 성종 4년에 후궁으로 들어온 젊은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 올랐고 왕비에서 배출됐으며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국의 씨앗이 됐죠. 만약 성종이 폐비를 사사하지 않았다면 연산군은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폐비가 질투심을 절제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 질문들이 폐비 윤씨라는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